지난 시간에 그 이제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물질이 아니라 이제 비파사나 수행에서 그 알아차림의 대상, 그러니까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물질, 그러니까 그 네 가지 대상 중에서 그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 중에서 그 물질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대한 그 알아차림, 뭐 10월 9일이 우리 법회날인데 휴일이라고 그날은 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씩 오늘 16일인가? 오늘하고 16일하고는 좀 보충을 했었는데 10월 9일날 할 거를 좀 나누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물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4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4대 요소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비파사나 수행은 현재 일어나는 대상이면 구태여 대상을 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죠? 이게 제한할 필요가 없는데, 이 4대 수행 같은 경우는 일종의 사마타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게 다소 이제 이거는 좀 대상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4대 수행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4대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4대에 대한 감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4대 수행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4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그 이제 수행에 그걸로 치자면 이거 이제 40가지 명상 주제, 그러니까 사마타의 명상 주제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이 4대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4대 수행은 일단 사마타 수행의 그것도 있고, 또 이 4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이제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거를 이제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개념을 어떻게 이제 법으로서 이제 환원하느냐, 그러니까 개념적인 거를 이제 법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느냐,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4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4대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몸에 대한 관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아비담마나 이제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에 그 이제 실제 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물질의 형태가 어떤 개념이 형성되기 전에 존재하는 모습으로 이제 봤을 때, 이것도 뭐 일종의 이제 땅, 물, 지수, 화풍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이제 일종의 개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개념은 이제 실제를 지칭하는 거죠. 그죠? 그 실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그 상태인데, 그거를 이름을 또 안 붙이면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 자체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그 어떤 단단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이제 그런 부분,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요건 좀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아니비설신, 이것도 나름대로 자기 특성이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색성향 미초,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듣고, 형상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것들은 이제 대상으로서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 뭐 심장토대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사실 경전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후대에 가서 아비담마에서 이렇게 심장토대로 정리가 된 거고요. 생명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경전에 있어요. 남성, 여성, 뭐 영양소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경전에 뭐로 주로 나옵니까? 이 영양소라는 게. 뭐 음식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을 지탱하는 음식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이제 우리 삶에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모습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그 물질 18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이 지수 화풍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이 나머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요거는 이제 근본 물질이라 그러고 이 나머지 이걸 뭐라고 하냐 파생된 물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4대에서 파생된 물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4대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물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먼저 이제 이 파생된 물질을 이해하기 전에 이 근본 물질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4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대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4대 요소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4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볼펜 같은 게 있으면 이 볼펜을 이렇게 잡았을 때, 볼펜을 이렇게 잡으면 이 손에서 감촉으로 인해서 이게 단단하다, 또는 뭐 거칠다, 부드럽다, 무겁다, 가볍다, 또는 이제 단단하다, 또는 부드럽다는 건 몰랑몰랑하게 이제 이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칠다, 또는 매끄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지혜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부분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탁 때렸을 때 그 딱 부딪힐 때 여기에서 이제 단단하게 뭐가 둔탁한 것이 와서 탁 부딪히는 느낌을 받는 거 이것도 뭐가 돼요? 지대가 와서 이제 부딪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개념, 이 땅이라는 지대다 이렇게 말하는 이 개념은 그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거죠, 그죠? 실제로는 그 단단함, 그다음 거침, 부드러움, 뭐 가벼움 이런 걸로 드러나는 그 물질의 그 성질, 물질의 그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그 부분이 땅의 요소로 드러나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불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만졌을 때 차갑다, 뜨겁다 느끼는 거, 그죠? 그게 이제 물의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 이건 화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거, 지탱하는 거.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이거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운동성, 그죠? 물질이 운동할 수 있는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움직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움직이게 하는 거는 풍대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풍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이제 움직이다 이래 멈추게 하는 거, 이건 또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이 정지하는 이거 멈추고 지탱하는 거,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움직임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죠? 움직임의 역할이 아니라 참 풍대, 바람의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현대 물리학하고 조금 뭐 100%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좀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만약에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 이 땅의 요소라고 하는 거는 질량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게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도 땅의 요소잖아요, 그죠? 그 밀도, 그리고 뭐 단단하다, 부드럽다 이런 거는 이 물질의 그 뭐라 그러나 이거, 그런 밀도나 이런 거하고 관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요소하고 관계가 있고, 불의 요소는 온도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 이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온도 또는 뭐. 그 다음 바람의 요소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운동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뭐 운동 에너지, 뭐 운동성, 정지나 운동이나 사실은 그 같은 개념이잖아요.
정지하는 것이 그 물의 요소는 뭐냐면 이런 이제 요소들, 물질들을 좀 켜. 물질들을 흩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붙잡아주는 그게 이제 저 밑에 문이 닫혔을 거다. 그거를 이제 수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현대 물리학을 보면 뭐 일종의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그런 청력, 인력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있으면 이게 지금 이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이 모양으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질 사이에 이렇게 이걸 딱 잡아주는 힘이 그런 물질의 요소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접촉으로서 만져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만져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물질이 이런 모양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렇게 딱 유지시켜주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물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의 요소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물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수화풍의 개념은. 그리고 이제 이런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이게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흐름이 생기겠죠, 그죠? 물이 만약에 응집력이 없으면 그냥 흩어져 버릴 텐데 흐름이 생기는 거는 물의 요소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의 요소가 얼마나 강력하냐, 단단하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이제 이게 뭐야? 이건 되게 단단하게 느껴지고 또 어떤 거는 채소나 이런 거는 퍼석퍼석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이런 모든 물질이라고 존재하는 거에는 다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지수화풍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없이는 물질이 형성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퍼센테이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비율. 지대가 많고 수대나 물의 요소, 지대나 뭐 수대 이런 게 많고 물이나 바람의 요소는 좀 적다. 이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상에 있는 땅 같은 거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에서 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어때요? 되게 단단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그렇다고 땅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땅은 이 4대 중에 뭐가 좀 이렇게 더 현저하게 비율이 많은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땅의 요소가 많은 거겠죠. 우리가 보통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의 요소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비율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 물에도 땅의 요소가 없다면 하늘에서 이렇게 뭐 다이빙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이빙을 했을 때 뭐 이렇게 배치기 했을 때 아프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부딪힐 때 거기서 부딪힘이 오는 또 지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4대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라고 보는 거죠. 그죠? 어떤 물질에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면은 물질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4대는 이제 물질 요술과 같다 요술사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만들어져서 여러분 몸도 만들어내고 우리 산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보는 그 모든 물질 세계가 이 4대가 적절히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4대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이 우주가 다 형성되고 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겠지만 또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가 물질이 있으면 요만큼은 지대, 요만큼은 수대, 이만큼은 화대, 이만큼은 풍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 부분은 지대, 요 부분은 화대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동일한 물질인데 물질에서
우리가 그걸 어떤 요소로 이제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어느 한 부분을 따로 떼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물질을 이렇게 잘라갖고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거기에 지대만 있고 화대만 있는 이런 경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지수 화풍이 항상 같이 결합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단지 다른 것은 그것의 이제 비율이 다르다, 퍼센테이지, 그죠? 어떤 비율로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기에 저건 되게 단단하다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저거는 액체다 뭐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바람의 요소가 현저하게 많으면 뭐가 되겠어요? 말 그대로 이제 공기 같은 거는 이제 바람의 요소가 현저하게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진짜 바람으로 느껴지는 거고, 우리가 막 불타고 있는 그런 거는 불의 요소가 현저하게 많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4대를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몸도 그러면 결국은 뭐의 집합이겠어요? 4대의 집합.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4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이제 이 4대라는 걸 설명을 하셨냐 하면, 그냥 이거 몸뚱아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에 대해서 나다, 이거는 뭐 일묵이다, 이것에 뭔가 실체를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 이거죠, 사람들이. 요런 이제 그냥 4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요렇게 4대가 조화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인간 모양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뭔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 것이다 또는 아름답다 뭐 이런 이제 개념들이 달라붙으면서 실제로 그냥 잠시 어떤 4대의 화합으로 모여 있는 것을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영원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거를 이제 몸이나 이런 물질을 4대로 이렇게 분해를 함으로써 그런 이제 덩어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실체화하는 이런 관념을 깨기 위해서 이제 이런 4대를 설명을 하신 거죠, 그죠? 이건 이제 경전에 보면 이제 대념체경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솜씨 좋은 이제 부숫간에서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거 고기 자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소를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바닥에다 넣어놓으면, 부위별로 잘라서 넣어놓으면, 소로 돼 있을 때는 저건 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고기 부위로 넣어놓으면 이걸 소라고 할 사람은 없다 이래요. 여기는 안심이 있고 등심이 있고 뭐 뼈다귀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거를 소다라고 할 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4대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집착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 몸이라는 것이 나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큰 이제 집착 중에 하나인데, 이 몸에 대한 실체를 보는 거죠.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의 본질이 뭐냐, 이 실체를 보게 되면 더 이상 이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런 요소들의 결합이다. 단지 요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다. 마치 여러분들 진흙을 가지고, 진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면 뭐 인형도 만들었다가 배도 만들었다 차도 만들었다, 차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4대를 가지고 우리가 뭐 지구도 만들고, 뭐 지구도 형성되고, 또 뭐 우주도 형성되고, 여러분 몸도 형성되고, 음식도 만들어지고, 이 마이크 뭐 이런 게 다 4대로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근본 요소다, 근본적인 물질이다, 또 기본 요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원한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원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물질의 기본 요소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원자가 적절히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원자도 깨지잖아요, 그죠? 원자를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 원자도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제 뭐 원자 핵이라는 것과 이 전자,
이게 또 결합을 알게 됐고 원자핵도 또 이게 뭐 이게 또 근본인가 생각을 하니까 이걸 또 깨보니까 뭐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걸로 또 나눠지고 또 그것도 깨보니까 또 뭐 쿼커라든가 이런 걸로 또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없다 이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물질계에서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은 이제 현대 과학에서도 다 밝혀진 부분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가 또 막상 또 현실에 딱 부딪히면 이 몸이라는 것이 아프다거나 몸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딱 부딪히면 내 몸이 아프다, 내가 죽겠다, 뭐 이런 이제 나라는 것, 내라는 개념이 순식간에 달라붙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 몸에 대해서 몸을 사대로 관찰하는 이런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4대 수행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만드는데, 이 4대 수행은 처음부터 이제 지수, 화풍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를 자기 몸에서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관찰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2가지 지금 우리가 물질을 여기 보면 12가지의 성질이 있죠, 그죠? 우리가 그 물질을 이야기할 때는 땅의 요소를 6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드러나는 건 다 뭐라는 거예요? 지대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드러나는 건 물의 요소, 이렇게 드러나는 건 불. 그래서 각 지수화풍마다 6개, 지대가 제일 많죠. 6개고 나머지는 2개씩 있는데 요 12가지의 성질들을 관찰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땅의 요소구나. 이렇게 드러나면 수구나. 이렇게 이제 보게 하는 것이 이제 그거를 자기 몸에서 관찰하게 하는 건데, 나머지 요 3가지, 그러니까 이제 지화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손의 감각, 접촉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단단하다, 부드럽다 이런 건 이제 감촉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색성향 및 촉 할 때 그 촉은 뭐야 이게? 바로 이 지화풍을, 그러니까 촉이라는 건 실제로 말할 때 지대나 화대나 풍대다 이거예요. 사람 손을 잡을 때 따뜻하게 느끼는 거, 이게 이제 화대를 느끼는 거고, 또 잡았는데 손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느낀다면 그건 풍대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화풍이 이거는 몸 안식, 신식이죠, 신식. 이 몸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데, 이 물의 요소 같은 거는 만지거나 접촉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의식적인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추론, 이해 이런 걸 통해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수대가 이제 좀 파악하기가 힘들고, 이제 다른 풍대가 좀 상대적으로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요소, 불의 요소 이런 식으로 쉽기 때문에 좀 쉬운 순서대로 먼저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움직임부터 관찰을 하고, 본래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든데, 원래는 이 하나의 이제 이 성질을 가지고 거의 하루 정도, 하루나 반나절 정도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되면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이렇게 한 12가지를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관찰을 하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건 숙제로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첫째, 이 움직임은 이거는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이건 이제 4대, 아까도 말했지만 이 4대 수행은 이제 사마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상을 딱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일단 4대를 이해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4대 수행을 통해서 먼저 4대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이제 뭐 걸어가면 걸어가는 거 알고 앞에서 우리 했던 거 있죠, 그죠? 그걸 통해서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 어떤 현상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일단 이거는 그 일종의 사마타 수행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좀 사마타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머리부터 이제 이렇게 자선을 하고 보통 이제 앉아가지고 머리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쭉 일종의 스캔을 하는 거죠. 몸을 쭉 스캔을 해서 이 몸의 자기 부위마다 여기서 첫 번째 성질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쭉 이렇게 순서대로 제일 쉬운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코를 이렇게 약간 움직인다 이러면 코가 이렇게 벌렁벌렁 할 때 이게 뭐예요? 코가 움직일 때 이게 움직임이 있죠, 그죠? 그럼 여기도 이쪽에도 뭔가 움직임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머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여기에 이제 붕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내가 이 손을 이렇게 했는데 손을 이렇게 찌를 때 거기서 이렇게 받쳐주는 이거는 뭐예요? 지탱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탱함보다도 뭐부터 관찰을 하느냐 하면 움직임이 있다는 거. 우리 몸 각각에도 움직임이 없는 곳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잘 못 보지만 이 여기서 어느 부위라도 움직임은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머리부터 시작해서 머리 먼저 하고 이제 양팔, 그 다음에 몸통, 양다리 이래가지고 머리부터 이렇게 쭉 스캔을 한다 이 말이에요. 스캔을 해서 머리 끝에서부터 움직임을 쭉 머리 부위에 있는 움직임을 쭉 관찰하고 그 다음에 양쪽 팔의 움직임을 쭉 관찰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통 움직임 여기도 붕대 그러니까 붕대 중에서 그 움직임이라는 요소 그러니까 어느 부위를 해도 거기에 그 분명히 뭐야 움직임이라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거를 쭉 관찰하고 다리부터 관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캔을 머리부터 시작해서 쭉 하고 밑에서 또 쭉 올라오고 이래가 계속 하면서 이제 내 몸 어느 부위라도 움직임이라는 게 있는 게 알겠다 하고 좀 느껴지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두 번째 할 때는 먼저 이제 몸에서 이제 움직임을 한번 관찰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이 단단함으로 두 번째 이제 단단함을 관찰합니다. 단단함이 제일 쉬운 데가 어디 계세요? 우리 몸에서 단단함을 관찰하기 제일 쉬운 데가 뭐 치아라든가 또 뭐 여러분 몸속에 뭐 쇠를 박아놓으면 쇠, 뼈 이런 것들이 제일 쉽겠죠, 그죠? 머리에 이런 뼈, 두개골에 있는 이 뼈 그런 것에서 이런 데 다 단단함의 성질이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단단함과 부드러움은 어떤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손에 비해서는 이게 뭐예요? 단단한 거죠, 그죠? 근데 이건 또 다이아몬드에 비하면 이게 단단해요. 다이아몬드가 단단해요. 다이아몬드가 이게 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드럽고 다이아몬드가 단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단단함과 부드러움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머리가 단단한데 이런 데는 몰랑몰랑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또 더 몰랑한 거에 비하면 어떻다고 볼 수 있어요? 단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몸 전체에 단단함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게 왜 이걸 두 가지를 반대되는 성질을 같이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단단함만 이렇게 몸에서 관찰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이게 뭐 희한하게 마음이 그래 되면 우리 몸이 진짜 돌덩어리처럼 굳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 단단함을 관찰해 가다 보면. 그럴 때는 이제 이거에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래가 몸이 막 굳어가지고 막 몸이 아프거나 막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게 부드러운 몰랑몰랑한 거 있죠, 그죠?
그거를 관찰하면 이게 중화가 돼가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두 가지를 다 시키는 거죠. 일단은 이제 단단함부터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몸 전체 어느 부위, 어느 부분도 다 이런 단단함의 성질이 있다는 것을 쭉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몸의 어느 부위를 잡아도 움직임도 있고 그다음 단단함도 있다 이래요. 그죠? 단단함에 그게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하고 나면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제 몸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몸의 움직임을 한번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단함으로 넘어가는 거죠. 누적을 시키라 이 말이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할 때는 움직임하고 또 단단함하고 그 다음에 나서 거침을 또 관찰하는 거죠. 거침은 어디서 쉽게 관찰될 수 있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옷 같은 거 이렇게 비비면 여기서 거친 걸 느낄 수도 있고 또 뭐 우리 몸에서 부분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거친 걸 느낄 수 있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네? 발바닥이요? 하여간에 뭐 자기가 이제 보고 보통 이제 옷 같은 거 이런 걸 비벼봐도 이렇게 좀 이런 뭐 부드러운 것도 있겠지만 거치면 우리 뭐 이렇게 몸에서 거칠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이것도 말했지만 거칠다는 것과 매끌매끌하다는 것은 상대적이다 이래요. 그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피부가 되게 매끄러워 보이지만 이게 이제 현미경이나 이런 걸 보면 또 되게 거친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거친 형태로 관찰을 합니다. 몸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스캔을 해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거움 같은 거는 뭐가 무겁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손을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오래 있다 보면 그 손이 좀 무겁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가부좌를 할 때 가부좌를 얘가 한쪽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쪽에 발이 밑에 누르는 그게 무겁게 느껴지고 그러죠. 그죠? 또 오래 앉아있다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몸 각 부위에서 이래 보면 다 나름대로 무거움이 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무거움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여기가 무겁고 뭐 이렇게 모든 몸에서 어떻게 이거는 좀 가벼운데 어떻게 이게 손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건 가볍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상대적인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4대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 몸에 이제 그런 이런 4대 요소가 있다는 걸 이해하기 위한 어떤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몸에 역시 거침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무거움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쭉 또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지탱함. 지탱 이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허리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숙여요. 숙였다가 이렇게 다시 허리를 이렇게 굽혔다가 딱 멈춰서 이제 이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그것도 풍대 중에서 이렇게 지탱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이것도 뭐예요? 이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다 지탱함이죠. 그죠? 그 상태도 이제 정지라고 보면 돼요.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 풍대의 모습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지탱함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단단함, 거친, 부드러움하고 똑같이 이 단단함의 반대가 뭐예요? 부드럽다 이거죠? 단단한 것은 이렇게 만졌을 때 단단하게 느껴지는 거고 부드러움은 이렇게 몰랑몰랑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이제 부드러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우리 집 몸에서 부드럽게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데가 있어요? 뭐 혀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부드럽죠, 그죠? 혀는 이렇게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 몸에서 이제 자기가 부드럽다고 제일 쉬운 거 이제 이런 몰랑몰랑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몸 전체에도 그런 어떻게 보면 단단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 몸 전체는 몰랑몰랑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몸 전체의 부드러움을 관찰하고, 또 매끄러움, 아주 뭐 이렇게 그 현미경으로 봐도 부드러울 정도로 이제 조직이 아주 이렇게 촘촘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또 우리 몸에 비해서는 우리 몸이 다른 일에 거친 거 있잖아요. 뭐 시멘트 바닥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또 부드럽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우리 몸에서 또 부드러움으로 이제 참 부드럽다기보다 매끄러움이 이제 있다는 거, 그거를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벼움, 그러니까 무거움의 반대. 가벼운 것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이런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이건 되게 가볍게 느껴지겠죠, 그죠? 그런 우리 몸에 이제 가벼움이 있다는 거, 가벼움, 몸의 각 어느 부위를 찾아도 위에서부터 쭉 스캔을 해도 항상 가벼움의 성질을 가진 부위, 어떤 부위에도 가벼움이 있다는 거, 우리 몸의 어떤 부위를 이렇게 찍어도. 그 다음에 이제 뜨겁고 차가운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뜨거움이나 차가움 중에 한 가지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뜨거움을 쭉 관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아주 저 차가운 돌이나 이런 거 비하면 우리 몸은 항상 따뜻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뜨거움이 다 있단 말이에요. 따뜻함, 몸의 체온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있고, 또 그것이 다른 더 뜨거운 거에 비하면 또 차갑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에 뜨겁고 차가운 성질이 있다는 걸 쭉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응집력이 없다면 우리 몸이 이렇게 있겠어요? 다 흩어지겠죠, 몸이, 그죠? 그래서 응집력이 있다. 그리고 또 몸에서 여러분들이 몸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 피라든가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래서 이렇게 몸을 모아주는 응집력이 있으면 그거는 흐름의 성질도 있다. 우리 몸 각각의 그런 거를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12가지의 성질을 이제 첫째 단단함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임부터 시작을 해서 단단함, 거침, 무거움, 지탱부터 시작해서 12가지 성질을 1번부터 12번까지 쭉 관찰을 해요, 앉아서. 그러니까 뭐 보통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뭐 하루에 한 번 앉을 때 하나씩, 캐릭터를 하나씩 정도 하는 게 좋거든요. 뭐 예를 들면 1시간에 1개 정도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관찰을 하다 보면, 이거는 보세요. 왜 이제 선정수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대상이 좀 변하기는 있지만 주제를 하나로 딱 정해갖고 그것만 관찰하려고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본산매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뭐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접산매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제를 처음에는 그 움직임이라는 그 주제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단단함, 거침, 이렇게 해서 12개의 주제를 순서대로 쭉 하고, 이게 아주 익숙해질 때까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한번, 처음에는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탁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관찰을 해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마치 이제 바디 스캔 하듯이 쭉 내려가면 그냥 이건 단단함의 성질이 있구나, 뭐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면 이제 이 1번부터 12번까지의 이 성질들을 아주 빠른 시간에 착 이렇게 훑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빨리 익숙해졌다. 어느 정도 이제 딱 몸에서 움직임을 관찰하고 단단한 거침 이런 걸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졌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식별하기 쉬운 순서대로 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의 순서대로 식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여기서는 보면 이 움직임은 뭐예요?
이 풍대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단단한 것이 무거우면 지대였고, 이건 또 풍대였고, 이 부드러운 매끄러움 가벼움은 또 지대였죠, 그죠? 그 다음 요 두 가지는 수대였고, 이건 화대였고, 이 응집하고 흐름은 수대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풍대, 지대, 화대, 수대 이렇게 관찰을 하는 셈이죠,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거를 그룹을 다시 지어서 이제는 지수 화풍의 순서대로 관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좀 관찰하기 쉬운 순서대로 한 거고, 여기서부터 하는 거는 이제 원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수 화풍 이 순서대로 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단단함을 먼저, 아까 여기 이 순서에서 뭐예요? 단단함, 거침,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요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그러니까 2번, 3번, 4번, 6, 7, 8 요렇게 순서대로 6개를 한 다음에 쭉 머리부터 이제 이 순서대로 관찰한 다음에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관찰한 이것은 지혜 요소다. 이렇게 마지막에 한번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죠. 쭉 관찰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 요소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음직과 흐름을 관찰한 다음에 이건 수의 요소. 그 다음에 그 뜨거움, 차가움을 관찰한 다음에 수의 요소. 그 다음에 그 움직임과 지탱을 관찰한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풍대. 그러면 12가지 6개 관찰하고 지, 그 다음 2개 관찰하고 수, 2개 관찰하고 화, 2개 관찰하고 풍. 이러면 우리가 지금 단단하고 단단하다, 거칠다, 무겁다, 부드럽고 매끄럽고 가볍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거는 뭐예요? 실제 상황이죠, 그죠? 실제 모습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지대라고 한다고 이렇게 딱 우리가 아는 거. 이게 지고, 그 다음 뜨겁고 차갑고 느껴지는 게 이게 뭐예요? 화고. 그 다음에 수. 음직과 흐름으로 느껴지는 건 수대고, 뜨겁고 차갑고 느껴지는 건 화대고, 그 다음에 움직임과 지탱함으로 알아지는 거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풍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수화풍이라는 것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실제로 관찰한 그거가 이게 이제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죠? 실제 상황과 그러니까 단순히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 모습, 이걸 지대라고 하는 거야, 이걸 수대라고 하는 거야, 이걸 명확히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걸 바로 지대라고 하는구나, 이걸 화대라고 하는구나, 지수, 화풍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을 짚어도 그게 12가지의 어떤 성질이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게 했는데, 실제 만약에 요거는 하나의 형태라 그래요, 그죠? 실제로 만약에 이제 이걸 내가 잡았는데 뜨겁게 느꼈다. 그러면 여기서는 실제 우리가 이거를 잡을 때 이걸 내가 차갑게 느꼈다. 이렇게 하면 뜨거움과 차가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같은 건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구태여 이 뜨거움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두 개는 한 쌍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차가움이 있는 거고, 이걸 단단하게 느끼면 이런 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게 작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드러움이나 이런 건 작용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느낄 때는 이 6가지 중에 요 3가지만 작용하겠죠. 2가지 중에서 한 가지, 2가지 중에서도 두 가지로 있는 건 한 가지만 작용하는 거고, 그죠? 우리 실제 느낄 때는 한 가지만 작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거 처음에 12가지를 하라고 한 거는 좀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에 대한 이해를 이제 지수화풍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어떤 걸 만날 땐 단단함이나 부드러움 둘 중에 하나가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뜨거움과 차가움 중에 하나가 느껴지고 자기가 느끼는 거는 이제 근데 뭐가 느껴지든 뜨겁고 차가운 둘 중에 하나는 느껴지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화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뭐 단단함으로 느껴지든 부드러움으로 느껴지든 뭐로 느껴지든 간에 이 6가지 성질 중에 한 가지로 느껴지는 건 다 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지뢰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응집으로 느껴지든 그게 흐름으로 느껴지든 다 수대다. 그리고 뭐 움직임이든 지탱이든 그건 다 풍대로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은 다 우리 몸에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잡아도 거기는 이 6가지나 2가지 중에 한 가지씩은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적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 몸의 어느 몸은 어느 부위, 어느 부분이라도 다 4대의 모임으로 되어 있다. 4대의 집합이다. 결국 우리 몸에서 이제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4대가 모여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이제 다음 주에 시간이 이제 법회는 안 하지만 시간 있는 분들은 와서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세요. 뭐 이제 하나의 성질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계속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수행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몸이 4대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걸 이해하는데 이제 초점이 있거든요. 아 몸이랑 파움이나 이런 데서 여기서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이제 우리 몸이 또 이제 빗덩어리로 바뀌어서 거기서 이게 막 쪼개져서 깔라빠가 되고 막 이런 것까지 나아가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제가 여기서 뭐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무리고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꼭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뭐 사람들마다 또 의견도 있고 하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이런 그 12가지의 성질들을 통해서 4대라는 요소를 일단 첫째, 4대가 이런 걸 4대라고 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기본적으로 4대로서 이루어져 있구나. 특히 우리 몸, 여러분들의 몸 또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것이 어떤 뭐 특정한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4대의 결합이다.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4대가 이런 물질이 무슨 이렇게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있죠. 그죠? 이 물질이 일어나는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참고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제 이게 나중에 아까 말했듯이 이 몸을 관찰하다 보면 뭐 몸이 이렇게 나중에 되면 아주 작은 알갱이로 이렇게 쪼개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쪼개지는 현상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실질적인 요소다. 그런 아주 작은 입자에서 그 실제 물질의 요소를 관찰하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작은 입자들이 계속 생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봄으로써 이런 결국 4대 요소도 생멸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여기 법회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물질 요소라고 하는 것도 물질 이제 4대라는 게 그냥 뭐 어떤 요소라지만 이거는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덩어리 물질로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작은 입자라도 입자가 있으니까 그 4대가 존재하는 거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일어나는 이게 어떤 뭐 조물주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항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조건이에요? 4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하고 요 생명기능 기원소 요거는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 그래 이런 거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거는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뭐 심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이런 물질에는 이거는 이제 생명체에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업에서 생긴 거다 이거예요. 업. 자기가 지은 이 업에 의해서 이런 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뭐냐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일으키느냐 불선한 마음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막 불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독소가 일어나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아주 몸을 좋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물질이 생긴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업과 그 다음에 마음에 의해서도 마음이 때문에 일어나는 물질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물질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빅뱅 같은 게 팍 있으면서 물질이 형성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뭐예요? 온도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열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을 생성하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이제 생명체가 아닌 이런 세계에 있는 것들은 다 온도에 의해서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가 뭡니까? 예?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 또 그 음식이 소화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음식으로 있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있을 때 그냥 우리 물질이 이런 아까 말한 지수화풍 아주 작은 입자와 함께 그런 물질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원자나 이런 것도 이런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원인 중에 하나의 적당한 원인. 예를 들면 뭐 온도, 열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게 뭐 특정한 어떤 그 항상 존재한다거나 또는 뭐 하나님 또는 조물주가 창조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런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이런 물질을 생기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지수화풍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수화풍이라는 게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물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크든 작든 어떤 물질이 있다 그러면 뭐 일정한 정도의 뭐가 있겠어요? 형태가 있겠죠, 그죠?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걸 물질이라 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뭔가 형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잠깐 아주 빠른 시간에 머물렀다 사라지더라도 그게 분명히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색깔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렇죠? 색깔이 없으면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4대가 있으면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이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일종의 영양소라 그러죠. 에너지원 그런 게 있다고 보는 거고, 또 어떤 물질이라도 그 물질이 있으면 향과 맛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비담마에서는 어떤 물질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8개의 요소는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형체가 있다 그러면 8개의 요소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있는 거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 기능이. 그래서 그게 하나가 보태지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눈 같으면 그게 이제 눈으로서 하는 뭔가 보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형상이 들어오면 그걸 보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은. 그거는 이제 또 자기만의 독특한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형태가 있으면 그거는 8가지 아니면 9가지 아니면 10가지 정도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하나의 물질이. 어떤 형태의 물질이라도 이 8가지나 9가지, 10가지 중에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모른다 해도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형상, 맛, 냄새, 우리가 이런 맛을 볼 수 있고 냄새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것에 의해서 에너지화 될 수 있는 영양소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눈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이 들어왔을 때 그걸 비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고유의 성질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소리, 아니 귀, 이건 소리에 대해서 작용하는 게 있고 또 소리라는 것도 분명히 어떤 그거는 개념 이전에 실제로 어떤 이런 거는 뭐 이러면 이게 뭐다 소리 안 붙여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느껴지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하나의 법의 형태, 실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지금 내 손이 보이는 이런 형상도 딱 뭐라고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이거는 실제 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보면 이제 한 18가지로 분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 지수화풍이 이제 이런 눈의 모양을 만들면 뭐가 돼요? 우리가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에는 보는 기능이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눈의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귀에는 듣는 거, 그러니까 아니, 미설, 신이라고 하는 그 5가지가 있겠죠. 이런 감각 센서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또 이거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색, 성, 향, 미, 촉인데 아까 촉은 뭐라 그랬어요? 지화풍이니까 따로 뭐 분류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지수화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색, 성, 향, 미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자 여자를 구분해주는 물질이 있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외형적으로 봐서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이제 남성 여성의 물질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거의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 이거죠, 그죠? 남자나 여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개념이지만 이건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만 실제 그런 이름, 그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이런 거는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실제로 그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자기 성질이 있으면서 존재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경전에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물질들이 우리가 요즘 양자역학에서도 이제 아주 작은 양성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들의 모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여기서도 이제 불교에서도 아비담마에서는 이게 이제 아주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입자들도 다 4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작은 입자들이 이렇게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멸 현상이 있다는 거. 그걸 통해서 지수화풍도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조건 지어진 거고 무상한 것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조건에서 형성됐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이 지수화풍이라는 것도 조건에서 형성됐다 사라지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근본 물질이 있고 그리고 보고 듣고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감각 센서, 오건이라고 그러죠. 감각 센서가 있고 또 그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색성향 미촉, 촉은 지화풍이니까 그죠? 색성향 미라는 것이 있고 뭐 그 정도만 알아도 나머지는 크게 뭐 몰라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그게 다 4대가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형태다 이거죠, 그죠? 4대의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그런 물질들이 형성이 된다. 자, 그러면은 실제 이제 현재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걸 한번 빗대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걸어가는 걸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걸어간다는 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발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건 뭐에 작용하는 겁니까? 풍대죠, 그죠? 그게 이래 발에 닿을 때 느낌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맨발로 걸어다니는데 발에 이렇게 닿을 때 만약에 그 차가움이 느껴졌다. 그럼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그게 우리가 그런데 그거를 걷는다, 닿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단 말이에요. 언어적으로, 그죠? 근데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거기서 뜨겁고 차가운 거라든가, 또는 거기서 닿는 것이 이제 부드럽다, 이런 게 이제 실제 경험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은 걸어갈 때는 알아차리라 이렇게 하지만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이 깊어지면 이런 개념적인 게 아니라 이런 감각들 또는 실제로 느껴지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앉을 때도,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 있을 때 내가 서 있는 이 상태를 아는 것은 지탱함이죠, 그죠? 이것도 풍대를 아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발에서 닿는 감각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서 있는데 몸이 흔들리는 걸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 말 속에는 이거의 실제 경험의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죠?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구부릴 때, 구부리고 펴는 이거는 뭐겠어요? 풍대죠, 그죠? 그 다음 주로 풍대가 작용하는 거죠. 누웠을 때는 뭐예요? 닿는 이게 뭐 이렇게 누워 있는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거는 풍대겠죠. 옆구리에 닿는 감각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주로 지대겠죠. 근데 뭐 방이 뜨끈뜨끈해, 뜨끈하다 이러면 만약에 뜨거운 걸 느끼면은 그거는 화대가 느껴지는 거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런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물질에 대한 감각을, 물질을 익힐 때는 처음에는 걷는다 이렇게 들어가지만 실제로 뭘 봐야 돼요? 이런 이제 움직임이나 닿는 감각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실제를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념을 벗어나서 법을 보는 거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뭐 먹고 마신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컵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잡는 순간에는 뭐가 느껴지겠어요? 뭐 주로 감각이 지대겠죠, 그죠? 뜨겁고 차가운 게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뭐겠어요? 풍대죠. 내가 닿는데 여기 입술에 닿는 이 감각, 이것도 뜨거운 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부드럽고 이런 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마시고, 그러면 그 음식의 맛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또 맛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커피 같으면 이렇게 딱 되는 순간 향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또 향을 알 수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뭐 맛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목젖을 통해서 넘어갈 때 그 감, 이런 것도 지대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음식을 이렇게 씹을 때 치아와 치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는 또 풍대일 거고, 또 그 닿을 때 그 감각,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거다 이거죠. 가만 앉아 있는데 또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도 또 일종의 법의 형태잖아요, 실제, 그죠? 화장실도 대소변 볼 때도 마찬가지고, 잠들 때 뭐 우리가 세수할 때 뭐 꼭지 트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을 받고, 그러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물에 닿고 뭐 이렇게 비비고 감각, 이런 게 다 알아차림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물질에 대한 알아차림, 현재 일어나는 그런 물질에 대한 그 대상이 되겠죠, 그죠? 사실 말을 하는 것도 불교적으로 보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일어나면, 그죠? 먼저 의도가 일어납니다. 그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 목젖을 움직이는 근육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그거는 일종의 이제
그 의도적으로 그 물질이 이제 그 목젖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목젖하고 우리가 마음에서 생긴 물질하고가 이렇게 부딪히는 걸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비담마에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근육이 움직여서 그걸 이렇게 이제 그런 소리를 내게 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그것도 뭐겠어요? 이런 소리가 나는 건 이게 울림이잖아요, 그죠? 그 목젖에 이런 울림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거. 이것도 지대다 이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이거죠. 제가 구태여 다 이렇게 뭐 해석을 안 해줘도 다 이제 유추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실제 이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냥 처음 할 때는 그냥 내가 설거지 한다 뭐 이렇게 되지만 이 손의 움직임을 이걸 이렇게 관찰하는 거 이거는 그 뭐예요? 움직임을 이제 우리가 관찰하는 거고 또 그 물에 닿는 감각 그리고 뭐 뜨겁고 차가운 거 이런 것들에 마음이 단순하게 갈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 4대 수행을 이제 실천을 하다 보면 그 4대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4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실제 실전에서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실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4대처럼 뭐 이렇게 하나의 성질에서 막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이제 변화되는 상태를 알아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4대 수행은 그런 4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좀 미리 좀 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위파사나를 할 때는 그 4대 수행에서 하는 것처럼 몸을 스캔하고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할 때 이제 평소에 행동을 할 때 일어나는 것 중에서 뭘 알아차리면 돼요? 가장 분명한 어떤 거를 알아차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걸어갈 때는 제일 분명한 게 주로 뭐겠어요? 이 발걸음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걷는 거에 주로 중심을 해서 알아차리고 또 뭐 설거지를 할 때 같으면 손의 움직임이 제일 이제 주된 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4냄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대상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 거기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주로 이제 주된 흐름이 있고 그거에서 마음이 이렇게 변화될 때마다 그 어떤 대상이 변화되는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그때 제일 분명한 대상을 알아차리면 된다 이 말이죠. 제일 분명하게 자기에게 드러나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이 4년처 수행이라는 거는 신수신법이라는 것이 뭐 몸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느낌을 하고 또 마음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분명한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4년차 수행에서 이제 첫 번째 그거는 이제 가장 분명한 걸 알아차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물질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우리 마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뭐를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자기 내면을 보는 그 지혜, 내면을 보는 거울은 뭐냐?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다 이거야. 알아차림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자기 내면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거죠. 자기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울, 유일한 거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물질이라는 것을 좀 중요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뭐 알아차리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물질은 좀 일단은 좀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물질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고 또 그 현상들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질을 기본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좀 헤매지 않는다 이거죠. 뭘 알아차려야 될지 몰라갖고 헤맬 수도 있다 이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실제 현재 일어나는 대상은 물질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대상은 그죠? 물질이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데 그거를 아는 마음을 안다 이거는 뭐예요? 기억으로 아는 거죠, 그죠? 사라진 마음을 다음 마음으로 그거를 기억해서 아는 거지. 사실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는 바로 현재를 아는 거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물질을 알아차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거기에서 마음이 변화되게 돼 있는데 그 변화되는 마음을 이제 알아차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몸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게 마음에 대한 관찰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된다는 거죠. 마음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만 머물라고 우리가 뭐 이제 억지로 애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몸에만 머물려고. 그러니까 몸을 기준으로 이래 알되 마음이 이래 변화될 때 그 변화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물질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예를 들어 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 소리를 아는 걸로 알면서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서 성내는 마음 또는 이제 화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그걸 알고 바로 이제 알아차리면 만약에 그 번뇌가 사라져 버리면 다시 또 그냥 특별히 마음의 변화가 특별히 없으면 다시 또 현재로 돌아오면 돼요. 현재 내가 또 하고 있는 동작이나 몸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명한 걸로 그냥 가면 되고. 그렇지 않고 또 마음이 계속 알아차리는데 또 화가 나고 또 뭐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이걸 구태 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의 움직임을 또 이렇게 관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단지 이 마음을 관찰할 때는 이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뭐예요? 주로 생각이죠, 그죠? 생각으로 흘러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일어나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알면 괜찮으면 그냥 우리가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 그거를 그냥 알면 이거는 실제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막 생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벌어지는 걸 내버려 둔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알아차리 이런 거는 우리가 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물질을 관찰하다가 이제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물질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막 듣기 싫다 저건 뭐 어쩌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 또 그 생각이 자꾸 벌어나가죠, 그죠? 그래서 뭐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첫째는 현재고 둘째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진행되지 않고, 그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알아차릴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막 생각이 뻗어나가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가능하면 빨리 알아차리고 최단기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만약에 이제 내가 걸어가면서 걷는 걸 알아차리는데 순간적으로 뭔가 화가 났다거나 뭔가 다른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다음 마음으로 그걸 알아차리는 게 최고 좋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화가 났다면 그 다음 화가 났는 그걸 딱 알아차리면 이게 이제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각이 일어나고 나서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반복되면 벌써 이거는 상당한 그 생각에 힘이 생겨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적어도 막 한 번, 두 번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최대 세 번까지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더 진행되기 전에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죠. 가급적이면 더 빨리 알아차릴수록 좋고. 그러면 그 생각이 그거에 대한 그것이 이제 생각으로 번져 나가고 망상이 되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수행으로서 의미 있는 그런 알아차림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망상이 벌써 진행되고 나서 알아차리는 것은 좀 수행으로서의 의미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가급적 알아차리는 좋고, 이 마음으로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게 이제 마음에 되게 중요한 이제 어떤 보면 이런 게 없다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죠? 이미 지나가 버린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다시 반조를 하면서 잘못된 걸 바꾸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마음으로 바로 직전에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졌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으로 이걸 알아차리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렸는데 이제는 뭘 해, 특별히 이제 알아차릴 대상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다시 또 현재 자기 몸이 또 분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시 몸으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몸으로 돌아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변화되는 걸 알아차리다가 특별히 뭔가 뚜렷하지 않으면 주로 몸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몸으로 다시 이제 몸을 알아차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념처는 꼭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만 일부러 막 포커스를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알아차림을 시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우리 마음으로도 이어지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에서 일어나는 동작 중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여기 아까 보면 걸을 때, 설 때, 앉을 때 이게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동작들이잖아요, 그죠? 걸어갈 때,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동작, 그리고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거, 그리고 옷을 입을 때는 옷을 입는 동작,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거,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 하는 거, 화장실 갈 때는 세수할 때는 세수하는 그런 게 다 기본적인 동작들이잖아요, 그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현재 일어나는 거니까 그걸 알아차리다 보면 그와 그 현재 이 몸과 연관해서 몸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마음들이 좀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음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두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과 주로 같이 일어나는 번뇌는 뭐가 있겠어요?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주로 일어나는 번뇌가 뭐가 있어요? 주로 이제 집착이 일어나겠죠, 그죠? 탐욕.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겠죠, 그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이제 성냄이 주로 일어나겠죠. 구태여 구분하자면 괴로운 느낌 중에 이제 육체적인 거는 성냄이라고 하진 않아요. 정신적인 그 불만족, 그거를 이제 성냄이라고 하죠. 평온한 느낌은 이제 어리석음과 함께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느낌의 정체가 분명하지가 않고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어리석음이 작용하기가 쉽죠. 꼭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것도 만약에 그 무상한 것으로 관찰하면 그건 뭐가 돼요? 탐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나요? 지혜가 일어나겠죠, 그죠? 이 괴로운 느낌도 그냥 괴로움이 일어나도 그걸 알아차리게 되면, 물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이제 성냄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그걸 사라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괴로운 느낌하고 함께 하는 것은 오직 성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족, 그러니까 정신적인 괴로움은. 근데 행복한 느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는 뭐예요? 이런 이제 탐욕과 함께 할 때 행복이 일어나고 또 뭐가 일어나요? 또 언제 행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탐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죠? 다시 말하면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행복이 또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한 마음과 함께하는 행복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각적인 즐거움을 쾌락을 즐기는데 그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복이 있고, 또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거로부터 그런 번뇌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일어나는 행복. 그러니까 이제 이 탐욕과 함께하는 행복은 좀 뭐 어떤 행복이냐면 들뜬 행복입니다. 제가 뭐 이런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한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뭐가 일어난다 그래요? 도파민 이런 이제 그런 게 생긴다 그러죠. 근데 이거는 약간 사람을 흥분시키는 즐거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어떤 그런 것에 적절하게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게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걸로 통해서 일어나는 즐거움은 굉장히 안정되고 차분하고 고요한 즐거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이제 흥분된 것들은 보다 차분하고 고요한 즐거움. 이게 이런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은 뭐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중독성이 있죠, 그죠?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계속 더 강한 걸 요구하고 더 센 거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건 행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이런 이제 그거로부터 벗어나서 일어나는 이런 안정된 행복, 불안한 것이 아니라 들뜨거나 공허하거나 부질없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안정된 행복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의식을 명료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오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세속적인 행복한 느낌이라고 그랬죠, 그죠? 행복한 느낌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세속적인 행복한 느낌, 비세속적인. 그러니까 이거 벗어난 행복은 비세속적인 행복한 느낌이다 이거요. 괴로운 것도 이제 진짜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도 있지만 비세속적인 거.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뭔가 잘하기 위해서 오는 고통들 이런 게 있잖아요. 막 그 번뇌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다 보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데서 오는 고통은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다. 그래서 이런 느낌과 번뇌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걸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오늘 막 불만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냥 느낌을 그런 불만스러운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을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느낌이 단순히 그냥 불만스럽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뭐 문제야? 그냥 불만스러운 걸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이런 번뇌하고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불만족의 느낌이 결국은 이게 성냄과 관련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내가 불만족의 느낌이 일어났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성냄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번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냄이 뭔지 정확히 이게 성냄인지 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슬픔이나 허무, 따분함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 심리 현상으로 보면 뭐에 해당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다 뭐예요? 불만족이죠, 불만족.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성냄의 일종이다, 이거죠. 우울함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느낌을 이해하면은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념주 중에 이제 느낌을 또 어떤 전통에서는 느낌을 포커스를 맞춰갖고 느낌으로부터 수행을 시작하는 데가 있죠, 그죠? 대표적인 데가 저 인도에서 그 뭐예요? 고행가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 느낌을 통해서 이제 비파사나를 하는 곳이고요. 또 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배를 중심으로 이렇게 배가 들어가고 나가는 걸 중심으로 하는 데가 마하시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 전통들마다 조금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데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또 어떤 데는 마음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마음 관찰에 좀 더 이제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데도 있고. 어쨌든 이 느낌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이나 그런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제 마음을 관찰할 때 사람마다 조금 틀린데 어떤 사람은 느낌이 좀 자기한테 분명하게 잘 드러나는 사람이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잘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법이 잘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아까 말했듯이 몸이 현재 일어나는 몸을 중심으로 해서 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최초의 변화가 느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마음의 변화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주로 뭐 오장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번뇌로서 이렇게 작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 기질이 좀 다르고 대체로 이제 뭐가 분명하게 드러나는지는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든 상관없어요. 느낌이 드러나면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느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또 변화되는 마음 이런 거를 알아차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이제 분명한 거를 알아차리면 됩니다. 또 이렇게 하는데 화가 일어났어요. 화가 일어났는데 짜증이 나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화나는 마음을 알아차렸지만 화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 짜증 나는 건 이제 느낌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또 화내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것이 분명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주로 드러나는 게 이제 느낌하고 마음 그리고 이제 법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뭐 감각 접촉 이제 어때 딱 부딪힐 때 그 일어나는 딱 어떤 대상이 내 마음에 딱 부딪히는 걸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뭐 의도라든가 내가 일어나는 의도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오장애, 칠각지 이런 걸 느끼는 것은 법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는 없다 이 말이에요. 뭘 하든 간에 이제 자기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거를 알아차리면서 거기로부터 이제 이렇게 변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마음이나 우리에게 드러나는 몸과 마음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 변화되는 것을 이제 좀 면밀하게 알아차리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뒤에 이제 이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한 것은 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